운갑식 월간조선 무국장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부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녹화 같은 걸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제가 생방송과 녹화방송 두 개를 했었는데 그 두 개가 다 비공개 영상으로 돌려졌습니다. 첫 번째 제가 했던 것은 결국 핵보유국 된 김정은이 이겼다. 운전자 문재인은 이걸 원했나? 이제 5천만 국민은 부의 볼보가 됐다. 이런 내용이고요. 지난주 수요일날 방송됐던 녹화본 타이틀은 전두환 노태우만도 못한 문재인의 대일 외교. 54년 지난 협정 깨고 결국 무역전쟁 일으켜서 한국의 밥줄, 반도체가 위험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할 내용도 좌파 정권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용이겠죠. 설쳐되는 김정숙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 말 많던 청와대 홈페이지 김정숙과 말곽을 비난일자 슬그머니 김정숙 여사 소식으로 제목 바꿔 그 코너 없애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조선일보를 이렇게 욕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평생을 일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있는 친구들 중 누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할 말을 할 줄 아는 기자인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오피니언 리더의 동서남북의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사라진 김정숙의 말곽이라는 칼럼을 쓴 이 황대지지라는 차장, 제가 아주 아끼고, 비록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돼서 왔지만 아끼고, 제가 예전에 TV조선 신통방통 할 때도 항상 단골로 불렀던 소식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뉴스룸 정책정보가 쭉 나가다가 문재인 대통령을 턱 누르면 갑자기 여기에 문재인 김정숙 여사, 왜 자꾸 사라져? 여사 소식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처음에는 원래 김정숙의 말과 글이었어요. 그러면서 김정숙의 말과 글을 보면 별이 별게 다 나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오창 간담회였다. 7월 2일 날. G20 각국 정상 배우자들과 해양 환경 심포지엄 참석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부인 한당 관련 서면 브리핑을 했다. G20 정상 배우자들과 함께 친교 시간을 가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부인을 만났다. 헬싱키 대학병원에 있는 신아동병원을 방문했다. 육아휴직 아빠들과의 만남. 모든 가족, 세상 모든 가족과 함께 숲속 나들이 참석. 10주기에 참석했다. 여러분들은 이 화면을 보시면 이분이 그냥 대통령의 아내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것으로 보입니까? 저는 두 번째로 보이는데요. 자기가 지금 정치를 하고 싶어서 저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게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저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그 옆에 가신들 또는 간신 또는 십상시들이 부추겨서 그랬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다 겹쳐서 복합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백악관을 한번 찾아봤어요. 백악관에도 그 멜라니아의 글과 소식. 지금 방금 누른 거예요. 미국 경제에 22만 4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대요. 그다음에 임금 인상도 강력하게 되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난 거. 무슨 미국이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 그다음에 이것은 팔레스타인 피플 앤드 브라더 미들 이스트, 중동에 관련된 얘기들이죠. 이것은 백악관이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 백악관의 모습들. 그리고 없어요. 무슨 여기에 무슨 멜라니아 여사의 말곽을 해갖고 이렇게 쉽게 해서 대통령 영부인 뭐 동선 알리기. 제가 일본 그 황거 있죠, 황거. 일본 국왕들이 사는. 거기도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들어봤더니 거기도 개인적인 얘기라고는 그 새로 이제 일본 왕이 된 사람의 양력과 일본의 황가의 제도가 어떻게 돼 있을까 하는 그 마사코 왕비의 사진 한 장밖에 없더라고요. 무슨 마사코의 매일매일 발언을 이렇게 무슨 김정은이 교시하듯이 이렇게 나오는 게 없죠. 독일이나 영국은 더 마찬가지겠죠. 지금 둘 다 여자 수상들인데 남편이 누구지도 잘 모르잖아요. 이게 우리 이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가 쓴 기사에 따르면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이름을 바꿨대요. 그게 무슨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이름 바꿔. 문갑식의 진짜 TV에서 몇 번 지적하니까 아 뜨거 싶어서 바꾼 거지. 맞잖아. 에이. 말곽을 뭐 무슨 말곽을이에요. 저희 궁금하지도 않은데. 그러면서 애초에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이라고 이름 붙이기 오버했대요. 그래서 첫 번째 대통령의 말곽을가 동급으로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금 김정숙 씨는 동급이에요. 한 명은 국민의 손에 의해 뽑힌 권력자, 또 한 명은 국민의 손에 뽑히지 않은 처. 하지만 파워는 대통령과 동급자. 이런 뜻이죠. 청와대에 그 청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맨날 자기 보기 싫은 적대 세력들 없애려고 이제 그 쉽게 인민재판식 사람 동원해서 하는 거죠. 뭐 자유한국당을 뭐 해산하라 뭐 몇십만 명도 몰려들고 뭐 없애라 어쩌고 하면 여기 근데 김정숙의 말곽을 코너를 삭제해달라는 국민청원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청원자들은 영부인이기 때문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개인의 이름을 건 게시판이 존재하는 것을 반대한다. 영부인께서 국모처럼 활동하기 전 국모로 떠받드는 것에 반대한다 등의 의견을 올렸대요. 어떤 시민이 여기다 글을 올리면서 국민이 김정숙의 말과 글을 왜 들어야 하나? 여기가 북한인가? 제가 화건컨대 만일 김정은이 주석궁의 홈페이지가 있다면 거기에 리설주 여사의 말과 글이란 코너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없죠.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무슨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이 기자는 측근들의 과잉충성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측근들의 과잉충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과잉충성을 하고 그런 내색을 자꾸 내비치기 때문에 과잉충성하는 거죠. 간신들이 황제나 임금한테 충성할 때, 간신들의 충성은 간신짓이죠. 할 때 하기 싫어하는 표정 보고서 그 하라고 하는 간신이 어디 있습니까? 딱 눈빛을 보고 저 사람이 창피해서 말은 못하지만 이런 걸 원하는구나. 그걸 아니까 간신답게 간신짓을 해서 나라를 말아먹는 거죠. 아유 진짜. 김정숙 씨 패션 이거 해명하면은요 난리 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댓글 들어오신 분들은 제 방송 지금이라도 녹화해 놓으세요. 이거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정권의 밑보기가 방송도 비공개로 전환된다니까 이거 지금 들으시는 분만 들을 수 있어요. 김정숙 씨가 마치 자기가 파워를 얻은 것처럼 행세하고 싶어하는 그 이면들을 보면 최근에 일련의 아주 해괴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가 SK, 삼성전자, 롯데 등 대기업 관계자들을 불러서 오찬을 했어요. 근데
근데 김정숙 씨의 소식 목록 1페이지에 보면 또 정작 그 밥 먹은 사람들하고 얘기는 안 나와요. 밥 먹은 사람들 얘기는 안 나와요. 왜 그렇겠어요? 제가 다음 페이지도 가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대기업 녹지원에서 세실리아하고 뭐 세월호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학에서 어쩌고 밥 먹은 얘기는 안 나와요. 정작 삼성전자, SK, 롯데 등 대기업 관계자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부릅니까? 자기가 모은데 기업차 관계자들 오라가라요. 그런 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입고 나온 옷에 그 파란 브로치,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사드 반대 운동자들이 끼고 다닌 거죠. 그 정도면은 제가 이거는 과잉충성이나 그냥 그렇게 약간 저 옛날 온로비 사건 때의 부인들처럼 그냥 허세 부리기 정도가 아니라 뭔가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사드 반대를 상징하는 파란 브로치를 달고 나와?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죠. 심각한 문제죠.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청와대 공식 브리핑에서 이름이 제일 많이 거론된 사람 순서를 쉬어봤대요. 누가 1등이 당연히 문재인, 2등이 트럼프, 3등이 김정은, 4번이 김정숙. 야, 그리고 어떤 간신놈이 지었는지 모르지만 유쾌한 정숙 씨, 친절한 정숙 씨, 정숙 씨의 패션 팁. 아주 제정신이 아니죠. 이건 제가 뭐 사석에서는 더 심한 말도 하겠습니다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 정도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은 자기의 부수를 모르는 일이고 자기의 미래에 어떤 길이 올 것인가 일말의 걱정도 없이 그냥 일직선으로 가는 사람이죠. 앞에 낭떠러지가 있을 것인지 무슨 거대한 절벽이 있을 것인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직진하는 형들의 특징이죠.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진전되면 저희가 한 3년 전에 들었던 국정농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농단이 뭐예요? 국정을 희롱하면서 가지고 놀다가 잘라버리기도 하고 이러게 농단이죠. 예를 들어서 기업체들 만나서 무슨 욕을 했는데 그게 잘못되면 경제 공동체가 뭐 당연히 뻔한 사람이니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했던 식으로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뇌물죄도 뭐 성립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거 누가 해요? 정권 바뀌면 검사들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어요. 검사들이 칼 바꿔 잡는데 명수들이에요. 워낙 머리들이 좋아서 그렇지. 그리고 지금 뭐 착각하는데 같은 좌파 정권이 들어선다고 이 전 정권 사람들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파가 들어설 때보다 더 가혹한 보복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희 예전에 봤었잖아요. 김대중하고 노무현 패턴 탈취할 때. 칼자루가 바뀌는 순간 인간의 마음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구두는 수십 년 된 수제화 장인이 만든 겁니까? 사람 좋기로 소문났다고 하는데 드루킹 작품이고 권력에 취해서 그렇죠. 참나. 지금 남은 시점이 말이죠. 대통령이 5년인데 2년 2개월 지났으니까 3년 10개월쯤 남았죠. 그거 되게 많이 남은 것 같죠. 그죠? 3년이면요. 365 곱하기 3 하면 1095일인가 그래요. 근데 3년도 채 안 남았잖아요. 5월이 2년이고 지금 벌써 7월이니까. 그럼 한 2달 빼야죠. 1030일 남았어요. 1030일 되게 많아 보이죠?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도 짧다 그러잖아요. 왜? 100일을 살아봐야 365일 곱하기 100 하면 36,500일이에요. 그게 긴 겁니까? 그 중에 한 7, 8살까지는 아무것도 몰라서 허송하고, 연세 드셔서 갖고는 또 뭐 몸이 아프거나 어디가 불편해서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실제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간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숫자로 계산해보면 딱 나와요. 100살 살아봐야 365일, 36,500일인데 뭐가 길어요, 그게. 우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단위로 흘러가는데. 지금 이제 1000일 정도 남았어요, 1000일. 야, 근데 겁도 안 나나 보지? 이런 식으로 마구 행동하게. 참. 삼성전자, SK, 롯데 등 대기업 관계자가 오찬을 한 것은 원래 공개였지만 비공개로 바꿨대요. 간도 컸죠? 원래 공개하려다가. 아니, 자기 남편이 고집 부려갖고 중국한테는 왕따 당하고 일본한테 드디어 보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한테는 뭐 이렇게 그냥 약간 그 시종무관 비슷한 처지로 전락했고. 제가 그 삭제된 동영상에서 전두환 노태우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일 전략이 못하다는 얘기에 뒤에서 할 얘기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보면요. 제 말이 맞는 틀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는 병법이나 전술, 전략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생각나신 분 있어요? 유일하게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에서 무슨 말가죽으로 물을 모았다가 저 당나라 군대인가 저 수나라 군대 지나갈 때 한꺼번에 끊어서 죽인 거하고, 강감찬 장군이 귀주대첩에서 거란고 맞아서 비슷한 전법 사용하게, 그게 전법이라면 유일한 두 전법이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썼던 전법, 뭐 하객진이, 그거 왜 우리나라가 쓴 전법이 뭐가 있어요? 한국민은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딱 한 가지 전술을 썼어요. 청야, 산성. 청야, 들판을 깨끗하게 비운다. 적들이 먹고 갈 곡식을 다 불태워버리고. 산성, 산성으로 도망쳐서 응거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쓰는 전략이 뭐가 있어요? 청야, 산성이지. 무슨 저걸 어디를 끌어내서, 중국이나 이런 데 많죠. 일본 옛날에 그 전국시대나 중국의 그 병법이나 삼국지연이 뭐 또 손자병법, 뭐 오자병법이니 해갖고 막 그 전술책들이 있죠. 그런데 보면 기기묘묘한 전술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전술이 없고 그냥 들판 다 싹 데려와서 피난 가서 산성에 응가하는 전략밖에 없어요. 지금 일본하고 하는 싸움이 그게 아니고 뭡니까? 모든 퇴로를 스스로 다 막아버렸어. 왜?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하죠. 왜? 쟤네들은 지금 청나라 군대가 저 남한산성 포위한 것 같이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45일간 버티다가 추위보다 더 못 견디는 건 배고픔이죠. 항복했잖아요. 그 전에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까? 병자호란 책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책은 저 어디 대학의 한명기 교수라는 분이 쓴 병자호란 2권짜리 책인데요. 한국인이라면 꼭 읽어야 될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병자호란 이전에 우리가 후금, 즉 나중에 청나라가 되는 후금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한 100가지쯤 됐어요. 근데 다 걷어차고 고집 부려서 퇴로 다 막다가 결국 한 방의 기습에 강화도로 가보지도 못하고 남한산성에 틀어박혀서 거기서도 서로 싸우고 있어서 명분으로만. 우리 지금 저 일본한테 당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1965년에 맺은 한일 기본권 계약을 대한민국이 깼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수출한 전략 물품 중 일부가 북한으로 넘어간 혐의가 있다. 그거 제가 개인 방송에서 다 말씀드렸죠. 왜 시커먼 저 동중국해 해상에서 한국하고 남한배가 어깨를 맞대고 있습니까? 뭔가 넘겨주고 넘겨받는 거지. 그것도 또 하필이면 일본 해상 자위대에서 포착됐잖아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왜? 우리가 우매하니까. 반복돼요. 진짜 한심하더라고요. 이번에 하는 거 보면. 자신만만하게 그 G20 행사 때 악수하고 물러가면 만면에 미소를 지는 문 대통령과 바로 옆에서 약간 똥 씹은 표정하고 있는 아베 얼굴 기억나시죠? 아베가 그때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며칠만 기다려봐라. 네가 지금도 이렇게 나한테 웃을 수 있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김상조 뭐 청와대 정책실장이니 뭐니 무슨 장관이 그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이걸 해결할 만한.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와서 무슨 시민단체에서 재벌들 혼내고 큰 소리 칠 줄 알았지. 그 사람들이 무슨 협상력이 있고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일본에. 개뿔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 뭐 좌익사상가나 알려면 몰라도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병자호란 때랑 비슷해요. 그냥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있었는데 우리 혼자 칼춤 추다가 딱 급소를 찔러오니까 그것도 지금 소재 세 품목에 절절매고 있는데 한 100몇 가지 시나리오를 연타 한번 들어봐요. 100이나. 아유 진짜. 제가 맨날 이러면 또 저 댓글 다는 인간들은 무슨 뭐 친일 조선일보 출신 아니니까 그래서 어쩔 건데 그렇게 욕하면 이게 다 풀어져요? 그 다음에 방식도 그렇게 쪽팔리게 하지 마시라니까. 무슨 일제차에다가 뭐 김치국을 던지질 않나 무슨 빨간 그러면 미개한 중국하고 우리가 달라질 게 뭐예요? 똑같다는 반증이지. 항상 냉정해야 됩니다. 국가도 냉정해야 되지만 국민들도 냉정해야 돼요. 제발 정신 차리는 하루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알고 이러고 돌아다니니 이 눈빛 보세요. 이 눈빛. 나 이거 뭐 삭제되든 안 삭제되든 관계없어요. 저는 여기서 뭐 이런 옷들 박혀진 날이 오겠죠. 1000일밖에 안 나왔다니까요. 옷도 자주 갈아입네 지금 보니까. 진짜 자주 갈아입네. 다 달라져. 하여튼 재미있는 부부입니다. 예전에는 R이랑 3랑 부부만 재미있는 줄 알았더니 아주 우물 안의 개구리는 하늘이 자기 눈에 보이는 그만큼만 하는 거죠. 세상을 넓게 보고 많이 배워야 진퇴할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거죠. 그리고 더욱 용기가 필요한 때는 물러설 때죠. 영국 해전의 그 해군의 교전 수칙 1호가 있습니다. 영국 해군의 한때 전 세계 바다를 지배했던 영국 해군의 교전 수칙 1호, 즉 싸움을 할 때 1호는 뭐냐면 첫 선제 공격을 강했을 때 상대가 내가 쐈던 것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공격을 하면 무조건 후퇴한다. 영국 해군의 교전 수칙 1호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첫 상대가 쐈는데 우리 해군포보다 더 무서운 걸 날렸는데 돌격 앞으로! 다 수장되고 끝나는 거죠. 저는 정말 친일파고 일본이 좋아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어찌 그리 그 국록을 축내고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아서 매일 텔레비전 화면에 신문 화면에 얼굴 비치는 분들 이 수준이 저 같은 일개 범부보다도 못하고 여기 댓글 다시는 국민 여러분들보다 못하니 참 걱정이죠. 1000일 남았어요. 1000일의 엔도 아니고 1000일 남았으니까 뭐 군대 다니는 저 젊은이들 사이에 그러죠. 국방부의 시계는 그래도 흘러간다. 청와대 시계도 흘러가겠죠.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이 될지 미리미리 조심하세요. 이런 거 갖고 저한테 욕하지 마시고 오히려 진짜 문갑씨가 고마운 사람이구나. 제 요새 저 이명이 심하다는데 몸에 좋은 산삼이라도 보내줘. 산삼 필요 없네. 산삼 필요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충신이지 저런 나쁜 놈
우리 여사님을 또 욕보이다지 요 이름 부득부득 하는 간신들. 정신 차려라 간신들아. 여러분 제가 간신이 충신보다 간신을 더 싫어하는 이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간신은요 딱 살아보면 쟤를 어떻게 홀가먹을까 다 알아요. 근데 옆에 있는 간신이 자기가 쓸 수 있는 수법으로 먼저 해먹어. 그러니까 간신의 속은 이글이글거려. 아니 저 자식이 내가 해먹을 수법으로 다 해먹네. 서로가 서로를 아는 놈들은 서로 더 적이 되죠. 왜? 충신은 약간 성격이 다른 놈이니까 약간 멍청해 보여서 저런 거는 한 방이면 내가 날릴 수 있지만 간신은 서로의 수를 너무 잘 알아.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간신들이 설치고 있는 모습이 저는 보여요. 에이, 무슨 청와대 홈피에 말과 글이야. 무슨 소식이야. 천일입니다, 여러분. 천일. 오늘 지나면 또 하루가 줄어들 겁니다. 이 무더위 지나면 휙 줄어들고 내년 또 무더위 지나면 휙 줄어들어서 서서히 배꼽춤에 목춤에 물이 차는 것을 느낄 때 그때 가서야 이제 겁을 내겠죠. 아니면 그때 가서 못 모르고 저렇게 광란에 칼춤을 추다가 어떻게 될지 참 그 종말이 궁금합니다. 예, 문갑식의 진짜 TV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특종이나 새로운 뉴스 뒤에 숨은 진짜 뉴스 그리고 새로운 시야를 갖고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코너인데 이 자식들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지난주 거 방송 2개 하고 이것도 삭제해버린다니까 짜증나 죽겠네 정말. 그럴 수도 있죠. 저는 후배들의 사정을 다 이해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한테 얘기는 하고 그렇게 해야지. 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